안녕하세요. 저 머스트 핀테크의 차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말고도 온투업 쪽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어음 쪽이 많이 있죠. 어음에 대한 대출 상품은 어떤 식으로 이 상품을 갖고 오고 온투업 쪽에 어떻게 상품화를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어음 시장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있으면서 항상 발생했던 거였죠. 옛날에는 명의로 이렇게 발급된 어음이었는데 지금 전자어음. 이제 전자어음은 실제로 법이 완화됐어요. 자기 자본 5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전자어음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어음 시장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 전자어음을 잘 모르니까는 접근을 못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 어음에 대해서만 시장을 크게 확장한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상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전자어음은 이 업체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 지급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해줄게가 아니라 차 대표님 제가 기업 전자어음 발행할 자격이 돼요. 어음 발행해 드릴게요. 이 어음 가지고 저희한테 한 달 뒤에 청구하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차 대표님 어음을 받았으면은 잠깐만 이 회사는 삼성이고 나는 5억에 받을 채권이 있는 걸 전자어음을 받았어. 근데 나도 다른 데 또 돈 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동일한 가치인 거예요. 차 대표님 다른 사람한테 이 어음을 주면서 내가 삼성에서 받은 어음인데 너한테 줄게. 네가 만기일에 삼성한테 받아가. 이렇게 양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양도를 해주는데 그게 페이퍼가 아니라 전자로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네. 맞아요. 흔히 우리가 배서라고 하거든요. 종이 뒤에다가 소유권 1 이종석, 소유권 2 홍길동, 소유권 3 차주환, 배서가 되는 거였었어요. 전자어음은 뒤에 적어진 이름의 사람들이 총 연대해서 책임을 물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발행자가 또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지급을 못한다? 배서했던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어음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안정적이라는 이유는 그 어음을 발행하는 그 주체가 믿을 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5억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의 회사들은 발행할 수 있다는 그게 있었잖아요. 솔직히 누구나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요즘 연대보증제가 폐지됐잖아요. 발행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배서하게 되면 연대보증이 되는 거예요. 연대가 되니까. 내가 이 삼성을 못 믿더라도 차주원을 믿으면은 이 어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담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주원이 망할 일 없잖아. 저는 망해도 차주원이가 안 망한다.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음이 무조건 발행자가 있고 1차 배서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P2P 업체가 그걸 담보로 잡고 있게 되면 채무자, 보증인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어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어음은 중개업체가 있어요. 어음도 이게 정해져 있어요. 중개하는 데가 있어요. 네, 이 전문으로. 네네. 그래서 아직도 명동 사채시장. 아니 아직도 명동에 가면은 해요. 명동에 가면 전자어음 받아요. 사채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명동도 요즘에는 합법적인 금리로 움직여요. 할인율에 맞춰서 할인을 하는 거죠. 그런 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 어음 상품을 취급을 하는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상 매출 채권? 이게 사실 같은 얘기인 거죠? 아니 조금 틀려요. 지금 나이스 ABC가 취급하는 외상 매출, 흔히 외상 매출은 우리가 기업에서 외상 매출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이 기업한테 받을 외상 매출이 있을 수 있고 나이스가 지금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카드 매출금 담보를 해요. 카드 매출금은 카드사들이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고 매출을 판매하게 되면은 이 결제 대금이 3일, 5일, 7일 주말이 끼면은 배달의 민족은 14일 이렇게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져요. 근데 우리도 흔히 보면 어제 매출을 오늘 드립니다.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카드 외상 매출금 채권이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 담보를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똑같아요. 소상공인한테는 카드 외상 매출금 담보 채권이 되는 거고 기업한테는 그냥 기업 매출 채권 담보가 되는 거고 투자자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매출 채권 담보가 안정적이 하다 보면은 P2P 회사들이 매출 채권 담보 이거 안정적이게 소문 들었어. 나도 투자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어떤 매출을 담보하는지 기업의 매출인지 소상공인의 확정적인 카드 매출 담보인지 기업의 신용의 매출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기업한테 받을 돈인지 관공서에 받을 외상 매출인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매출 채권인지 그게 중요하죠. 어음하고 외상 매출 채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음 같은 경우는 연대 보증을 세우고 또 연대 보증하는 업체 자체가 신뢰 있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이런 어떠한 업체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 어음이라는 상품은 믿을 만한 상품인데 외상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에 내가 받을 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담보라는 이 상품 앞에 글자가 더 붙어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 담보. 공공기관에 돈을 받는 돈이다. 그리고 카드 매출금 담보 채권. 그러면은 카드사에서 받을 100%의 그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 채권이라면은 어떤 외상인지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어음도 기업명이 왼쪽에 표시가 돼 있어요. 뭐뭐 전자. 근데 이 전자만 보셔도 되겠지만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어음을 대출 요청한 배서인을 봐야 돼요. 배서인이 연대할 책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원모전자, 듣지도 못한 전자, 기업에 대한 풍문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배서인에 대한 정보까지 봐야 돼요. 어음이니까 안전하다? 아니에요. 내가 투자하는 어음의 발행자가 누구고 배서인이 누군지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음담보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온투업에서 어음 관련된 상품이 많이 취급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90데이즈랑 나이스 ABC가 이제 온투업에서는 근데 앞으로 어음 쪽은 시장이 커질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또 법인 신용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우리가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잖아요. 네네. 법인의 대표자를 연대보증을 원투법자에 세우긴 해요. 근데 저희가 흔히 대부업체라든지 시중금융사들도 법인이 대출을 요청했을 때 이면으로 연대보증 계약을 세워요. 근데 실제로 대부회사나 P2P 금융사들은 그보다 더하게 가야 돼요. 왜냐면 법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신청한 회사는 은행에 가더라도 여신 한도가 초과됐어요. 기보, 신보 대출이 다 받아져 있어요. 대표이사도 실제로 개인 신용을 받아가지고 법인에 넣기에는 한도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받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을 나갈 때는 잔인한 소리를 받아요. 저희가 주식 양수도, 대표권 포기, 경권 양도, 법인 신용이 상당히 리스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취급하는 금융사라면 등신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2023년의 온투업의 전망 어떻게 되십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P2P 금융시장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풍파도 몸소 느끼면서 항상 이 시장을 봐왔었어요. 다른 P2P 대표님한테 이야기해요. 대표님 제발 대출만 하지 마세요. 원투법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다. 대출 중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P2P 금융업이에요. 이 P2P 금융업 면허 금융사들이 하고 싶은 영역이기도 하다고 봐요. 근데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에요. 근데 이 원투법 금융사는 누구든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산운용사들 있죠. 자산운용사는 은행에다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운용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P2P 금융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 판매할 필요도 없이 내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저축은행 아니면 투자사, 상장사, 돈이 있는 법인 이분들한테 상품을 팔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이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상품만 확실하다면 누구든지 돈을 넣을 수 있는 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투표 금융사는 앞으로 자산운용사를 대체할 수 있고 우리가 저축은행 금융사들을 대체할 수 있고 대부업 이것까지 대체할 수 있는 금융사가 바로 원투표 금융사라고 봐요. 그리고 이 금융사는 앞으로 이 모든 상품들 취급하면서 자금 조달도 쉬울 거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확보했을 때 기업 매출과 기업의 규모가 커질 거고 그러면서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고. 온라인 투자 금융업 진짜 무궁무진해요.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이 면허예요. 아마 몇십조, 몇백조의 시장을 이 금융업자가 핸들링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상장까지 하는 P2P 금융사가 국내에선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성장과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저희가 온투업에서 다루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어음, 법인, 신용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죠? 대출 상품들이. 그래서 이 상품을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온투업에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주신 우리 이종석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워스트 핀테크의 차재원 대표였습니다. 이종석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